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부 지역에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고요. 또 한국도 일본도 모두 양극화 상황이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요즘 보면 이제 어떤 분은 오른다, 어떤 분은 떨어진다.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른다,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진다. 정말 많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오랫동안 보셨거나 구독자분으로서 아니면 좀 과거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주구장창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2025년 상반기죠. 상반기까지는 관망을 하고 저는 매수에 나서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 사이클상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상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1년 넘게 주구장창 했습니다. 실제 저는 이제 지방에 신축 현재 이제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아파트의 로열층에 되게 선호하는 동네 그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금 매수를 했어요. 네, 저는 이미 이제 투자를 했고요. 몇 달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어디에 샀다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는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요. 어차피 저희는 이제 투자 관련 이야기잖아요. 투자 관련 이야기인데 떨어진다 오른다를 다 맞출 수 있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하나 이렇게 현상이 있으면 이쪽에서 보시는 분은 이걸 보고 떨어진다고 하고 이쪽에서 보시는 분은 오른다고 하고 이쪽에서 보시는 분은 그냥 별 볼일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분을 A, B, C라고 하면 투자를 할 때는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어떤 유튜버 혹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이 사람 자체가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말한 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무조건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A도 보고 B도 보고 C도 보고 저같이 이제 정말 그 적은 구독자를 가진 저 같은 사람도 한번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 각각의 근거를 들어보고 본인이 직접 냉정하게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많은 의견이 있지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좀 가볍게 양극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옛날 일본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짓말이다. 실제 떨어지는 데도 있지만 오른 데는 미친 듯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 드렸었어요. 한국도 그렇게 될 거다. 이에 관한 얘기로 제가 이제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럼 양극화는 이제 극과 극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선호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데가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니 도생이니 이런 게 있고 또 말이 많았던 지금도 말이 많죠. 그 지식산업센터 지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부터 얘기했지만 아파트만 하셔라. 빌라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이 밑으로는 하시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게 이제 오르게 되면 먼저 아파트가 오릅니다. 그 다음 빌라가 오르고요. 그 다음 도생이 오르고 그 다음 지산도 올라요. 다 오르죠. 다. 뭐 더 많이 오르고 덜 오르고 하는 건 있겠지만 이렇게 오릅니다. 근데 안 좋아진다. 요즘같이 작년 재작년 같이 안 좋아지면은 오를 때는 이 앞에서부터 뒤로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뒤에서부터 떨어집니다. 먼저 박살나고 먼저 박살나고 먼저 박살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선호도가 높지 않은 거를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리스크가 엄청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호도가 높은 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사 관련 내용은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12월 3일 오늘자 뉴스입니다. 서울 고급주택 가격은 1년 새 25%가 올랐고 전세계 상승률 2위다. 서울에 이게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상위 5%, 상위 5%의 주택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선호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겠죠. 한국은 강남입니다. 거기 이제 5%의 가격이 이제 1년 새 25%가 올랐고 전 세계에서 2위로 많이 올랐다. 자, 1위가 어디냐면 도쿄입니다. 도쿄는 55%였습니다. 일본 집값 떨어진다 하지만 도쿄는 지금 전 세계 집값 상승률 1위를 지금 몇 년째 찍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이미 더블이 넘었어요.
이런 것만 보셔도 인구가 줄어서 집값이 떨어진다. 떨어지는 곳도 있고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오르는 데는 어디냐? 선호하는 곳입니다. 자, 선호하는 곳인데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한 나라로 따지면 강남이죠. 맨날 말 나오니까 강남. 근데 이거를 나라가 아니라 이거를 지역으로 내가 사는 동네로 보면 그 동네에서 또 좋아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지역을 굳이 서울에 살 생각이 없고 어느 지역에 거주해야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좋아하는 동네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동네를 1순위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투자는 그렇게 선호하는 곳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금성이라고 되팔기도 좋아요. 자, 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년 만에 온기도는 지방부동산, 악성 미분양에 확 식을 수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방부동산 계속 오른다고도 한 1년 전부터 얘기했죠. 왜냐면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고 서울이 오르면 지방도 오릅니다. 서울보다 덜 오르지만 오릅니다. 덜 떨어지고 덜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방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던 거고요. 기사 내용을 쭉 보면은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다.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보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죠. 부울경의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울산 그리고 이제 부산도 이제 하락을 마치고 최근 상승대로 돌아섰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사 내용 중에 제가 봤는데 전라북도 전주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요런 지역들을 이제 제가 한번 미분양 물량을 봤어요. 근데 이제 미분양도 제가 미분양이 있으면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미분양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미분양이 남아있죠. 남아있으면 가격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앞에는 천천히 올라요. 왜냐하면 미분양이라는 남아도는 집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씩 오르다가 미분양이 다 소진이 되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모양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미분양의 또 다른 함정 중에 하나가 이제 화랑기. 그러니까 이제 막 집만 있으면 사는, 우리가 이제 2000년에 20년에 경험하셨죠. 20년, 21년도에. 이때는 양극화라고 표현했을 때 1급지 제일 좋다는 곳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하급지, 뭐 중급지도 되겠죠. 여기에도 집을 짓고 하급지에도 집을 짓습니다. 화랑기에는 무조건 팔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미분양이 됐어요. 불황기에 접어들어서. 그러면 1급지도 집이 남고 하급지도 집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미분양 숫자, 통계는 일단 남아있는 걸 전부 다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1급지든 하급지든 무조건 통계에 잡힙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이 불황기에서 서서히 탈출을 해서 이제 상승기에 접어들려고 하면 미분양은 남아있고 미분양은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음에도 먼저 보이는 게 상급지, 1급지의 미분양이 먼저 줄어듭니다.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항상 제일 좋은 선호도가 높은 것이 먼저 오르고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다시 회복될 때도 먼저 올라갑니다. 미분양도 먼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요거에 관해서 이제 한번 이제 미분양 통계를 봤는데, 이제 통계는 이제 2달 정도 시차가 걸려서 이제 9월 달 통계예요. 부산입니다. 부산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분양이 약간 늘었어요. 전체적으로는 한 2.3%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산은 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부산에서 한 1년 2개월 정도 거주하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부산 분들과 얘기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부산 분들은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선호하는 게 해운대구, 남구, 동래구 이제 이런 데를 선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운대구는 맞겠죠. 일단은 부산은 보시면은 미분양이 살짝 늘었죠. 전체 통계상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좀 선호한다고 기억을 하는 동네에 미분양 채널을 다 뽑아봤어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줄었죠. 동래구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남구도 줄었어요. 그죠? 일단은 선호하는 곳이 먼저 줄어듭니다. 요것도 이제 그 전체 최근 동향에 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제 해운대, 수영, 동래 등 인기 지역은 수영구도 인기가 많네요. 수요를 유지하면서 이제 해운대 자이, 롯데캐슬, 뭐 더샵, 센텀파크 등 이제 롯데캐슬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이 이제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가 관측된다 이러죠. 인기 있는 동네는 일단은 실수요 분들이 능력만 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좋은 동네가 실수요 분들이 움직여서 진행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전국의 집값이 제일 많이 떨어진 곳 세종, 대구, 울산 이 세 군데는 제일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괜찮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세종은 오르다가 살짝 정책이 있지만 대구, 울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이제 미분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울산에서도 제가 일을 했었는데 한 10개월 정도. 여기는 이제 남구 신정동 쪽을 좀 그 당시에는 선호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한 10년 전이라서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이유가 이제 그 울산은 이렇게 산이 있는데 하천도 하나 있죠. 갑자기 태화강이었나? 예, 그 강이 있는데 신정동이 이렇게 있거든요. 로터리가 있고. 근데 여기 산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오른쪽에 이제 다른 지역에 그 공단이 많죠. 울산은 산업단지라. 여기에 이제 오염된 공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안 오고 그래서 남구 쪽이 되게 좀 선호도가 높다. 강도 있고 뭐 태화강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그 당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남구도 울산도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다. 이걸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대구도 이제 보면은 좀 숫자는 적지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구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딱 그냥 잠깐 들려서 밥만 먹고 간 적이 있어서 출장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동네를 선호한지를 몰라서 제가 뭐 통계를 뽑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전라북도의 전주시도 역시 미분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뭐 앞서 말씀드린 동네들에 비하면 동네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인구도 그렇고 이제 뭐 거의 2분의 1, 3분의 1 정도 크기의 정말 상대적으로 작은 동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이제 70만이 안 되는 인구거든요. 여기 이 동네에서도 선호 지역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양극화를 말씀드리는데요. 어차피 투자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니까 정말 재미없는 제 영상도 보실 것이고, 그리고 투자는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뭐 경제학 책을 읽어볼까? 아니면 어디 뭐 수업을 들어볼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그 느낌이 가장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 사는 곳에 가장 좋아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중에서도 또 좋아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제 1순위고 여기가 좀 안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 2순위를 가시는 거고 3순위를 가시는 거고, 이게 그냥 정답입니다. 이게 양극화고요. 양극화라는 거는 뭐 거창하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이유를 얘기한 영상도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양극화는 선호도입니다. 선호도. 그냥 선호도가 높은 곳을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의 모습은 부동산 사이클 상으로 제가 2026년도부터는 이제 올라갈 것이고, 아직도 제 기대와는 다르게 다주택자에 관련된 지금 세제 개편이라든가 혜택이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요게 되면 저는 2026년도부터는 서울보다 오히려 지방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방에 그 동네에서 제일 선호하는 동네에 미분양 아파트의 로얄층을 줍줍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지금도 공사 중이라서 내년에 입주 예정인데, 입주할 때 되면은 뭐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좀 보유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많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실 텐데요.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길 바라고, 또 지금의 상황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렵다는 게 이제 정말 한치 앞도 못 볼 정도로 좀 혼돈의 상황이긴 한데, 이런 때에 분명히 이제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적었던 사람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돈을 좀 벌 수 있는 상황이고, 돈이 좀 많았던 분들도 까먹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게 이제 혼돈스러운 상황인데, 요런 때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